당신의 삶의 풍요로움 더하기.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의 언어입니다. 존 소포릭이 지은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의 언어는 반은 소설, 반은 논픽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인생 수업을 다루고 있으며 가상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일화들로 이어진다. 왜 이런 구성을 택했을까?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부에 관한 수많은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길 바라지만 일장연설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화로 부의 철학을 풀어냈다. 이야기가 경험담보다 더 와닿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방식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너무 단순화할 위험이 있지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 부디 부에 관한 이 수업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란다. 지난 시간에는 효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행위, 즉 최선의 활동을 하는 데만 시간을 쓰도록 일정을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효과 시간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효과 시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이는 노동 시간. 하루는 길지만 한 해는 짧지. 정원사는 반추했다. 지난주는 다소 의미 있는 바람이 불어온 듯 했다. 모든 시간을 효과 시간으로 쓰는데 전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정원사는 그보다 자신의 건설적인 목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요즘 그가 가장 우선시하는 일은 1시간 동안 두 조언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부터 그는 경솔한 결정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조언자들은 언제나 미래의 재난들로부터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매일 저녁 누군가 그의 집을 지나치면서 창문을 올려다본다면 정원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 하루의 긴급한 문제들을 곱씹으며 이 생각 시간을 갖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모색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는 밝혀진 사실들을 이성적으로 복기했다. 가능성 있는 행동 방침과 그 장단점들을 적어 내려가기도 했다. 이따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알아야 할 사실이 더 많다는 신호였다. 어떤 행동 방침은 자연스럽게 옳다고 느껴지고 어떤 행동 방침은 다소 잘못된 것으로 느껴졌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런 예감들을 내면의 빨간불 혹은 파란불이라고 불렀다. 조언자들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했다. 그러나 생각을 정리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도움을 주었다. 첫 번째 조언자는 이성, 두 번째 조언자는 직감의 목소리였다. 두 조언자가 함께하는 팀은 신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그를 기만하고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매일 1시간씩 이 두 조언자와 함께했다. 일주일 후 정원사는 한 번 더 농장 관리인을 만났다. 두 사람은 양조장 사무실에 앉아 앞으로의 방책을 논의했다. 자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정원사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어. 그보다는 앞으로 1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하면서 사업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증명하게. 그리고 여가 시간에 이웃 농장을 보수하게. 여기 일꾼들의 도움 없이 모두 혼자 해내야 하네. 정원사는 몸을 의자에 묻고 잠시 기다렸다. 산투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오늘 전 2가지 일을 하고 있겠죠? 지금 이 기회를 기뻐하는 것처럼 꿈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게 될까요? 먼저 내 조언자들 의견으로는 자네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네. 세상은 노력이 아니라 결과를 두고 판단하지.
자네는 작년에 내가 없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수익은 떨어졌어. 내년 오늘 자네는 같은 시간 동안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파악하게 될 거야. 두 번째로 자네가 여가 시간을 자신의 꿈에 할애할 수 없다면 성과를 낼 씨앗도 없다는 거네. 정원사가 말했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산투스는 불편한 듯 의자에서 자세를 이리저리 바꾸었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다. 둘 중 한 사람만이 이 협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면 더 빨리 성과를 내고 그 일을 끝마칠 수 있을 텐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자넨 내 제안을 이미 들었어. 여가 시간을 사용해서 꿈을 추구할 수도 있고 지금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 이제 선택하게. 어떻게 할 텐가? 산투스는 포기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네. 청년 하나를 수습으로 고용했으면 해. 최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게. 자네 일을 덜 수 있을 거야. 누굽니까? 왜 제게 그 아이가 필요한 거죠? 아이 이름은 짐이야. 놀라운 아이지. 그 아이는 좀 쉬어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야. 산투스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정원사를 쳐다봤다.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한 교환 조건이군요. 효과 시간이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시간이다. 무의미한 시간의 반대말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게 해준다.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일을 양적으로 많이 하는 노력의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는 멋진 이야기가 하나 있다. 미시시피의 한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수많은 일로 터져나갈 듯한 생활 속에서 날마다 효과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이야기는 꿈을 향해 뛸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30세의 이 남자는 바빴다. 로펌에서 주 60시간을 일했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었다. 일정은 꽉 차 있었다.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어느 날 이 변호사는 법원 청사에서 젊은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깊이 감동받았고 그날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자. 이 변호사가 인생에서 맞닥뜨린 흥미로운 때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는 아주 잠깐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그런데 왜 이 생각을 바보 같다고 일축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가 잠시 멈춰선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 5초가 그의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그가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이디어는 무시되고 세상은 작가 존 그리샴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택했다. 아이디어와 영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춤이 주는 지혜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책에서 수없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 그 일을 할 시간을 찾았을까? 꿈은 영감에서 시작되지만 하루하루의 시간으로 만들어간다. 효과 시간은 가치 있는 성과를 쌓는 벽돌 같은 것이다. 바쁜 나날들 속에서 시간을 낼 수 없자 그리샴은 일 외의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효과 시간을 만들어냈다. 전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출근했죠. 하루 중 유일하게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커피를 진하게 내려 자리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은 바빴습니다. 주의회에 가고 때로 9시에 법원에 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피곤해서 법정에서 그냥 앉아만 있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3시간 동안 글을 쓰고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진이 빠졌죠. 많은 일을 하면 정말로 진이 다 빠져요. 그리샴은 이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일상사로 인해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그렇게 꾸준히 효과 시간을 쌓아간 한 남자의 증언이다. 그리샴은 이렇게 말했다. 서점에 갈 때마다 수만 권의 멋진 책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 어떻게 저기에 내 책 한 권이 놓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전 그냥 그 원고를 끝마쳤습니다. 3년 후에요. 그리고 출판할 운이 따랐고요. 존 그리샴이 처음 세운 목표는 단지 원고를 다 쓰는 것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매일 그 자리에서 수년간 고된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시간을 효과 활동을 하는 데 썼고 매일 꾸준히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 우리는 늘 너무 바빠서 무언가 더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일을 바꿀 수도 있다. 마침내 존 그리샴은 타임 투 킬을 완성했다. 이 책은 상업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써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자신의 꿈에 시간을 들였다. 그는 또 한 편의 원고를 완성했다. 두 번째 소설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성공이 첫 소설의 판매까지 불을 지펴 첫 소설 역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영화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책이 나왔으며 모든 책이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람 자체를 관찰하지 않은 우를 범하고 만다. 어두운 곳에서 홀로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며 오직 내면의 소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가족과 생계라는 수많은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모래알갱이 같은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는 보상이 확실치 않은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시간을 들였다. 하루 1시간으로도 우리는 성공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인생 수업 효과 시간. 매일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꿈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나는 효과 시간을 늘리고자 제대로 일정을 조정했다. 존 소퍼릭의 부자의 언어였습니다. 오늘은 효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이는 노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